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축, 시장 성장률이라는 축을 썼고 한쪽은 시장 점유율이라는 축을 썼는데, 다만 이제 별거 아니지만 하나 염두에 두실 거는 Y축에 있는 시장 성장률은 아래쪽이 낮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다. 즉 위쪽에 찍힐수록, 위쪽에 표시될수록 시장의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장 점유율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매트릭스를 그릴 때는 왼쪽에 낮다라는 표시를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BCG 매트릭스는 왼쪽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경우는 왼쪽에 이제 높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하이, 로우의 방향이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면 2x2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높고 낮고 또 시장 성장률이 낮고 높고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4분면이 나옵니다. 4개의 분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분면이 뜻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우선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것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죠. 시장 성장률도 높아요. 거기에 표시되면 거기 표시된 사업부는 시장 성장이 굉장히 높은 고성장 시장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그냥 시장 점유율의 절대치를 쓰게 되면 뭐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특정 사업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50%라면 전체 시장의 50%를 그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절대 숫자 40%, 30% 이렇게 쓰다 보면 이 숫자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뜻은 1등 경쟁자랑 2등 경쟁자를 고려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부가 1등이면 2등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부가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30%인데 경쟁자인 2등이 15%면 여러분이 2배 많은 거죠. 그러면 2라는 숫자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은 시장 점유율이 20%지만 1등 회사가 40%면 여러분은 1등에 비해서는 반밖에 점유율을 못 차지하고 있으니까 0.5라는 수치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1등 경쟁자하고 비교한 수치로 해야 우리가 판단이 잘 되겠다 해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 성장도 높고 시장 점유율도 높은 거니까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아주 잘하는 사업부고, 게다가 고성장 시장에 속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업부를 우리가 스타 사업부라고 표현한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스타라는 게 좀 잘한다는 상징어니까. 그래서 왼쪽 위에 스타 사업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자, 반대로 이해하기 쉬우신 거. 자, 오른쪽 아래로 오시면 독 사업부가 보입니다. 시장 성장률도 낮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요.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로서의 강아지는 사랑하나, 이 경우에 독 사업부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 거죠. 별로 신통치 않은 사업부. 그래서 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 퀘스천 마크다.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물음표라고 할 수 있는데, 퀘스천 마크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음표 사업부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왜 물음표냐면요, 시장 성장률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성장, 매력적인 산업에 있는 것이죠. 매력적인 시장에 있는데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겁니다. 따라서 이 사업부가 시장 점유율만 높일 수 있으면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못 높이고 거기서 헤매다가 급기야 시장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스타가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이렇게 기로에 서 있다고 해서 물음표, 퀘스천 마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 하세요. 근데 이제 BCG 매트릭스를 딱 보셨을 때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시는 파트가 왼쪽 아래에 있는 캐시카우. 이것도 굳이 직역을 하면 자금 젖소, 현금 젖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업부인데요.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습니다. 근데 시장 성장률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캐시카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BCG라는 컨설팅 회사가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시장 성장률이 높으면 시장이 막 크고 있으니까 기업이 막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 높게 되면은 기업이 투자해야 될 캐시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시장 성장률이 낮으면 투자를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캐시,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캐시카우 사업부는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하지만 성장률이 낮으니까 굳이 들어온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금이 쌓인다. 그래서 현금이 쌓이니까 풍요의 상징인 젖소를 생각했고, 다만 이 경우 우리가 젖소는 보통 우유를 짜내지만 이 경우는 이제 현금을 많이 창출한다 그래서 현금을 창출하는 젖소라는 의미로 캐시카우 사업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BCG 매트릭스는 네 가지로 사업부를 분류하고 각각의 분류된 사업부에 따라서 제시하는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